일어난 일이 아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동생과 차별받으면서 살았던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제가 차별받고 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릴 땐 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정말 제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정말 짙었던 집이었습니다. 다들 제 남동생을 떠받들어 주면서 하루를 보내셨죠. 그런데 제 편일 줄 알았던 엄마까지도 아들 하니까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적어도 엄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다들 아들 한다지만 엄마도 저와 같은 여자라는 성별을 타고난 사람이니까요. 세상에서 차별받으며 제일 억울하고 슬프고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음식입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인간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가 일상인 밥상이었고, 동생은 늘 소고기에 햄에 먹고 싶다는 걸 다 차려주셨죠.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동생은 산의 진미가 어우러진 어마어마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 몫은 김치와 찌개였습니다. 당연히 동생과 저는 발육 상태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소화비만인 반면 저는 깡마른 영양실조와 다름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길을 걸어가기라도 하면 남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남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앤 줄 알고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차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제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지 이해가 가십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저를 무시하니까 당연스럽게 남동생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엄마랑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저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를 치는데 하루 종일 서럽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해외에 발령을 나가 있었던 상태라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오랜 시간 부재 상태로 있으니 저는 정말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할 거 없이 죄다 저를 미워하셨어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 똥강아지 내 새끼는 동생을 향한 말이었죠. 시장 갔다가 생각나서 사왔다고 동생에게는 사탕을 하나를 안겨주셔도 제 몫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동생만 데리고 공원에 놀러가고 전시회를 다니시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게 취미셨어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 시기에 저는 공부만 했으니 제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던 엄마는 알아서 잘하니까 끝까지 혼자 하라며 동생에게만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차별은 차별도 아니죠. 동생이 소아비만이었던 데다가 남자이기 때문에 체격이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살다 동생 옷을 물려받아 입은 사람은 주위에 저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동생이 유행 지났다고 안 입는다고 내던진 옷은 고스란히 제 옷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 입고 싶다, 새 옷 사달라고 하면 없는 형편에 무리한 거 요구한다면서 저한테 멋부려서 어디다 쓸 거냐고 호댓말을 하셨어요. 그래봐야 남자밖에 더 꼬시겠냐며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단지 다른 친구들처럼 분홍색 옷,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정말 토가 나오게 힘들었다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19살 고3 시절은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문제집 하나 사주지 않아서 남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박박 지워 문제를 풀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오죽 불쌍했으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집을 저에게 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동생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저만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와라. 이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전부 수십만 원이나 하는 메이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혹독한 고3 시절을 보내고 난 뒤 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능 당일 엄마가 싸준 떡을 먹고 속이 메스꺼려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것 치고는 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은 저를 앉혀놓고 못된 말을 했습니다. 어디 여자가 대학을 가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집안 살림이 빠듯한데 꼭 대학을 가야겠냐고 취업을 하라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1살 어린 동생이 이제 고3인데 누나가 좋은 대학에 가면 길을 못 펴고 공부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남동생은 머리까지 나쁜 우매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남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대들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한 거 아니지 않냐고. 내 등록금은 아빠가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들은 저의 등짝을 치면서 네 아빠가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딸이 대학을 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돈을 벌어오라 했습니다. 남동생 대학 등록금만 해도 허리가 휠 게 뻔한데 어디 대학 문턱을 밟겠냐고요. 저는 제가 더 똑똑하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는 게 맞다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께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정말 눈앞에 별이 반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걸로 뺨까지 내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대학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1년 동안 남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딱 1년치 등록금만 모으면 그 뒤로는 대학 이름 팔아서 과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고액과외가 판을 치던 시기였기에 저는 부푼 꿈을 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새벽까지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이 술을 먹자 클럽에 가서 놀자고 저를 부를 때도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독하다며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려던 명문 사립대는 등록금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재수를 하러 갈 때에는 절대로 엄마가 싸준 떡을 먹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수능 3개월 전부터는 독서실에서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은 20만 원 남짓이었지만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